미국에서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미국이 북한을 주시하고 있다며 핵실험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핵실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강력하고 분명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also watching very closely the continuing possibility of a nuclear test to which we would also have a robust response.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국, 일본과의 동맹은 더욱 강력해졌다며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한일 양국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외교의 여지가 여전히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면 미국은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북한으로부터 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접근법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지 못해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That's the position we've taken. We think it's the right position, and it's the position we will sustain as we go forward.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경고가 연일 미국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유엔 총회 무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대북 제재 문제를 두고 남북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탄한 반면 북한은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뉴욕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추가 제재안을 부결시킨 중국과 러시아에게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듣기 위해 소집된 유엔 총회 회의. 조현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른바 CVID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했습니다. To the call for dialogue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CVID는 2000년대 중반 미국의 부시 공화당 정부가 비핵화 방식으로 꺼내든 용어인데요. 북한이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격렬하게 반발해왔다는 점에서 CVID를 직접 거론한 건 규탄 수위를 한층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심각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원조의 손길을 잊지 말라면서도 이 같은 위기는 제재가 아닌 북한의 정책 때문이라고 조 대사는 꼬집었습니다. 김성 북한 대사는 미국을 비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무기 현대화라고 규정하고 이는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안보와 근본 이익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이라고 김 대사는 주장했습니다. Why ICBM test by United States hostile to us is not regarded threat to the DPRK. 북한 측은 미국과 속국들의 횡포가 근본적인 위험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했을 뿐 한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미국은 고위급 친서 등을 통해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구체적인 제안을 북한에 전달했다는 점을 거론하고 하지만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응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오늘로 사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차량 부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자동차 공장의 생산 라인이 멈춰 서고 있고 철강과 타이어 등의 생산 차질도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문제 해결을 위한 물밑 대화나 정부의 중재 움직임도 없어서 파업 장기화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앞 하루 10,000대 넘게 부품 납품 차량이 드나들던 도로가 횡합니다. 공장 근처까지 들어선 납품 차량도 조합원들의 설득에 인해 차를 돌립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부품을 운송하는 화물연대 소속 납품 차량들은 어제 오후부터 운송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항만과 산업단지를 봉쇄하였는데 정부에서 아직 어떠한 답변도 없기에 저희가 투쟁 수위를 높이고자 자동차를 향하게 됐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공장에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부품을 받아 차량을 생산합니다.
이 때문에 부품 운송이 중단된 지 2시간 만에 일부 부품이 바닥나면서 생산 라인들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완성차를 운반하는 카캐리어의 운행도 중단되면서 출고마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하루 2,000대가량 차량을 생산하는 광주 기아차 공장에서도 부품 운송이 끊겼고 카니발 등 매일 1,000대 가까이 생산하는 광명 기아차 공장도 완성차 출고가 중단됐습니다. 철강과 타이어, 시멘트 대란도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이틀간 나가던 철강 물량의 절반도 내보내지 못했고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은 경찰 협조를 받아 어제 물량의 30% 정도를 겨우 내보낸 상황. 이번 주를 넘기면 큰 생산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부터 약속해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국회가 법률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어 파업 장기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한국 경제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내려잡았습니다. 반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8%로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4.8%.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어제 발표한 경제 전망을 통해 예측한 올해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지난해 12월 말에도 2.1%였던 전망치를 불과 반년 만에 2.7%포인트나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행 4.5%, KDI 4.2%, IMF 4% 등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의 물가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OECD의 전망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뭄에 따른 작황 부진과 여름 성수기 수요 급증이 겹치면서 물가는 당분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OECD는 내년 한국의 물가 상승률도 기존 전망치에서 1.5% 올려 3.8%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3.0%에서 2.7%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0%로 종전보다 1.5%포인트 낮춰 잡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전망치를 밑돌게 됐습니다. OECD는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수출은 탄탄한 흐름을 유지했지만 소비 회복 지연에 따라 회복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률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올해 물가 상승률이 최소 5%대를 기록하고 경제 성장률은 2% 후반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에 더해 경기 침체까지 겪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원숭이 두창 확진 사례가 전 세계에 1,000건이 넘는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공기를 통해 전염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이 비풍토병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확진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More than 1,000 confirmed cases of monkeypox have now been reported to WHO from 29 countries that are not endemic for the disease. So far, no deaths have been reported in these countries. 지난달 영국에서 첫 감염 사례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유럽과 미주, 호주 등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일부 국가에서 지역 전파가 진행 중인 징후가 있다며 감염자의 자가 격리를 권고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19처럼 공기를 통해 전염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확인된 게 없다며 긴밀한 신체 접촉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the primary drivers of onward spread of this virus at the moment in the non-endemic setting are face-to-face, skin-to-skin, interpersonal contact, physical contact. 중서부 아프리카에서 풍토병으로 정착한 원숭이 두창은 올해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1,400여 건의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됐고 사망자도 66명에 달했습니다. WHO는 원숭이 두창이
고소득 국가에서 발병한 뒤에야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원숭이 두창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